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 우리 선생님 아니신가? 예. 네, 우리 단체 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는 그 2시 정각에 이제 수업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들어갈 시기가 없는데, 예. 그럴 계획이고, 당분간은 이제 좀 두 타임으로 나눠야 될 것 같고, 또 시간을 더 준다 하더라도 사실 또 두 타임을 나눠야 되니까. 그러나 시간이 좀 더 많아지니까, 이해를 해주시죠. 아까 책 드릴까요? 지금 책 필요하시죠? 예. 그러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업의 방향은,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이제 25분씩 이렇게 이제 나눠줄 것이고, 내용은 이제 그 책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 기준에서 그렇게 진도가 나갔거든요.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한 게 뭐냐면, 명리학의 이 총체적인 개념적인 걸 알아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게 명리학이구나.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럼 그 명리학이 우리 인간들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끼치느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그 어떤 그 자연 환경 속에서 그 음과 양의, 그죠? 그 명리학적 개념에서 그 우주 공간 속에서 우리 어떻게 이제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그 속에서 어떠한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되고 안 되고 잘 되고 못 되고를 이 자연 속에서 우주 공간 자연 속에서 그 원인을 찾고 또 그 속에서 지혜를 찾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가장 기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음양오행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양오행과 그것들이 이래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반응하는 상생상극 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이 가장 핵심입니다. 요거는 명리학에서 가장 핵심이거든요. 가장 핵심인데 이것들은 이제 충분히 많은 각도에서 다각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그러한 이해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 지금 시간에 할 건데 그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에서 기초과정에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다예요. 음양, 그 다음에 오행에서 상생상극론인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하면 이제 책에 이제 그 기초과정까지 해놓은 게 뭐가 하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이 합형충파해라는 게 있어요. 합, 형, 충, 타, 해. 이것들이 뭐가 하면 사건, 사고예요. 살아나가면서 음양오행이 상생상극하고 천지가 기운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 가운데 모든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들 인간들도 있죠. 인간들이 살아나가는데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 거지? 그것들이 합형충파해라는 어떤 이러한 작용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알면은 언제쯤 어떤 사고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어디서 점쟁이가 돼서가 아니라 신기를 얻어서가 아니라 이 음양이 천지가 섞여 기운이 돌아가는 그 가운데서 당연히 1시간 후에 아니면 내일 돌아오는 어떤 기운들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 정해져 있는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건, 사고들을 알 수 있는 플러스 되는 거죠. 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 추가적으로 좀 더 알아야 될 게 나오는 내용들이 뭐가 하면 또 지장간이라는 게 또 나와요. 지장간. 기초 속에서 지장간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지장간이라는 것은 나중에 좀 더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기초과정에서는 신강, 신약까지 책에는 고래 나와 있습니다. 고래까지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 기초과정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내용들은, 자, 음양을 오늘 할 텐데, 음양은 음은 무엇이고 양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음은 어떤 것이고 양은 어떤 것이 분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가 하면 음의 성정. 음이란 것이 우리 인간들한테 미치는 그 정신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음은, 자, 먼저 음이란 것은 오늘 이제 음양을 시간에 해야 되니까, 음이라는 것을 음양으로 볼 때는 우리 선생님들 개념을 뭐 먼저 들어보신 분들은 그 개념을 아시겠지만은, 음의 개념이 뭘까요? 양의 개념이 뭘까 하는 거죠. 한 가지라도 누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한번 해보세요. 양은 밝은 거, 음은 어두운 거. 그렇죠. 맞습니다. 예. 또 생각나는 것도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제가 왜 여쭙냐면, 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읽어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기본적 개념이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이제 기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음양에 대해서 합니다. 제가 여쭤봤지만, 음과 양이다. 이 음양은 그죠? 이 그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 이건 뭡니까? 햇빛이라는 얘기라. 그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그늘과 볕이라는 얘기거든요. 음지와 양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음과 양은 뭐 이거는 음지고, 그죠? 다시 말하면 그늘이고, 이거는 양지라는 얘기죠. 볕. 개념. 그러면은 양지는 뭐가 있어야 양지가 됩니까?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음은 태양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음양은 상대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태양, 있으니까 태양이 뜨는 시간은 양이고, 양지니까 당연히 하루를 보면 낮일 것이고, 쭉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밤이란, 낮이니까 여기는 밤이란 얘기인데, 그늘도 되고, 밤이란 얘기고, 어둡고, 밝고, 이렇게까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태양이 없는 시간. 그러면 태양이 없는 시간에 달이 뜨죠. 달. 이게 만약에 양이 태양이라면 달은 음이다 이거죠. 남자가 양이라면 여자가 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어떤 이원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 속에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역이라는 글자가 이거잖아. 역은 태양과 달이거든요. 원래 한자를 보면 이것도 괜찮아. 그늘과 볕이라 했잖아요. 이 근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음양을 이해하시게 된다. 분별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역은 태양과 달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태극이라 하잖아요. 태극. 무극이 태극이라 했거든요. 이 태극이 바로 음양을 낳는다 합니다. 태극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태극이 음과 양을 낳거든요. 같은 거예요. 태극. 거기 없는 공간 속에서, 그죠? 허공, 하늘, 우주는, 우리가 그럴 때는 우주는 그냥 이게 우주라고 하지. 사실은 우주는 그냥 없잖아요. 없는 이 상태가 우주, 그냥 하늘,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음양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양이니까 기운이라, 기운. 기라, 기.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천수상하여 지수형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운이 땅에 들이우니까 그 들이움을 받고 지수형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태양이 기운을 내리쬐니까 땅에 있는 생명체들이 삭을 틔우고 꽃을 피우다 우리 보잖아요, 눈으로. 그러니 하늘의 기운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기의 것은 음이라 하여 보이는 것이다. 기와 질. 그 무형과 유형이 되기도 하겠죠. 그 형체가 있는 거와 없는 거.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자, 양은 남자라 했고, 여자로 분류하잖아요. 그러죠? 남자라고, 여자로 분류. 그 결국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음양을 분별하라면 남자, 여자 인간관계에서는 맞죠. 그것도 밝고 어두운 맞죠. 가장 태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태양이라 하기보다는 불과 물이죠. 불과 물. 불과 물인 거예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뜨거운 상태. 그죠? 가장 차가운 상태. 이게 이제 가장 극적인 음과 양이거든요. 물론 음양을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붉은색과 푸른색. 붉은색은 이 태양을 뜻하잖아요. 우리 태극기 이거예요. 그죠? 태극. 이게 태극이 뭐고 우주의 가장 근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근원.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명리 속에서, 명리는 어디서 나왔다? 공자가 3,000번이나 읽었다 하는 저 뭐야, 그거. 갑자기 말하잖아요. 야, 갔다 갔어. 아, 진짜. 갑자기 그 말이 생각, 그 뭐예요, 6.25 배우잖아요. 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나온 건데, 이 계속 이제 음과 양이 이제 변한다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근데 태양을 또, 저 밑에 이제 푸른색은 뭡니까? 이건 바다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결국은 이 태극은 뭡니까? 밑에 바다를 두고 위에 태양을 띄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주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과 양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 개념이 어디 나오냐? 여기서 나온 거죠. 음양에. 음양 이론에서 남자는 하늘과 같다. 양의 기. 그 다음에 여자는 음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하늘과 땅으로 분류하니까 남자는 하늘 쪽에 있었고, 여자는 땅 쪽에 있더라, 음에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음양으로 분류하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음양으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음양을 좀 분별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네요. 음과 양을 분별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음과 양을 분별할 수 있다. 이게 돌아간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음지가 양지되고 그러잖아요. 양지가 음지된다. 항상 바뀐다,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음지지만 곧 양지 될 거라고. 바닥을 치면은 그 다음에 더 바닥 칠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거든요. 그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책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제 우리 명리를 공부하는 이상 그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음과 양이 우리 인간들한테, 모든 만물의 생명체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정리해 놓은 걸 잠깐 말씀드리면, 음과 양은 아까 분자 뜨겁고 차갑고 남과 여, 밝음과 어둠, 뭐 불, 물, 이제 이런 개념들은 이제 이해를 분별을 하실 수 있겠는데,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이런 게 음은 어떻습니까? 음은 성향적으로 보면 이 성정이라 성정. 음양의 성정으로 보면 음은 소심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양은 소심 내지는 이 적극적이라는 거죠. 음과 양을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이 성향적으로 미치는 어떤 것들은 보면, 자, 음과 양을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양은 아까 불이라고 했어요. 불. 양은 불이라고 했고, 음은 물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불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불을 가까이 불과 불을 맞대면은 이 불 그립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뭐 얕은 뭐 촛불처럼 뭐 이렇게 얕은 뭐 불이라 그림을 제가 잘 그립니다. 여하튼 어쨌든 차라리 제 주목으로 할게요. 이게 불이라면, 그죠? 불과 불이 만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불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서로 밀어내면서 펑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해하실 거, 그죠? 그게 불의 양의 성정입니다. 그게 뭐가 불은 서로 밀어내면서 날아간다. 날아간다라는 표현. 또 그 다음에 보자, 날아간다. 뭐라고 하노? 이 뭐라 해야 되노? 날아간다라는 표현이 밖에 안 되나, 내가. 분산. 그죠? 날아간다. 분산. 분산하고 분열. 어떤 이런 것들. 그 두 개가 모여지니까 더 확산하고, 이러한 성정을 양경은 갖고 있다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합쳐서가 아니라 밀어내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양의 그 성향에서 갖고 있고, 그 다음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물방울 하나가 만나면은, 물은 갖다 대 보면 착 달라붙어 봅니다. 저것끼리. 불은 밀어내면서 번져 나가죠. 퍼지지만은, 퍼져서 확산되죠. 물은 저것끼리 확 달라붙습니다. 그래, 요거는 응집하는 거죠. 응집력. 음은. 불은 확산 분열. 이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음은 여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자라고 분류한다. 남자로. 그럼 여자의 성향은 이러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접목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 남자의 성향은 확산하고 분열하고 밀어내고 이런 거.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이 굉장히 공격적이다. 양의 성향은 상당히.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양의 성향이 공격적이고, 또 뭔가 좀 밀어내니까, 끌어당기는 합을 하는 게 밀어내니까 부정적이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면 음은 요 반대적인 성향이거든. 아까 여기 서로 빨아들인다 했잖아요. 수용적이다. 그죠? 성향이. 그러면서 좀 긍정적이다. 그럼 남자와 여자의 성향은 어떠냐는 거죠. 그 남자의 성향은 뭔가 좀 부정적이고 북북거리고 불같은 이런 성향 가졌으면서 뭔가 또 공격적이다. 요거는 양. 그러면 남자. 다시 말하면 쏜놈, 숫컷. 그죠?
들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여자 또 암컷들의 성향은 이와 반대의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수용한다는 거죠. 성향 자체가.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성향 속에서 양은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양은 그죠? 굉장히 활활 타오르는 활동적이고, 그다음 굉장히 양은 진보적 성향이다. 불이 어떻습니까? 확 밀어내면서 앞으로 튀어나가고 확산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점점 더 확산한다. 자, 불씨에서 불은 크게 번져나가죠. 확산해서. 물은 어떻습니까? 돌 사이 계곡에서 큰 바다로 흘러나가죠. 다르다는 성향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양은 진보적이고, 그 다음에 양이 진보적이라면 음은 이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보수, 수용하는 보수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정치권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달서구에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당도 아닙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하고 아무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진보와 이 학문적으로 풀이를 하면, 제가 다른 데서 뭐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는 합니다. 이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이 하는 얘기라, 레파토리로 딱 나오는 얘기인데, 진보와 보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잖아요. 진보적 성향은 이렇다, 적극적이다. 그래, 만약에 우리가 데모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죠. 그러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죠.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보와 보수적인 성향은 다른데, 지금은 진보적 성향을 띤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수와 지금 완전히 게임이 안 되죠. 근데 보수적인 사람들을 지금 진보를 이기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보수가 진보를 이기려고 하면, 이기고 지고 뭐 어떤 꼭 이 정치권 성향을 지금 빗대서 말씀드리는 건, 그냥 보수가 진보를 이기려고 하면 보수적인 것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보수는 적극적이고 양적인 거거든. 그럼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고 뭐 진보적일까요? 아니면 나이 적은 사람들이 진보적이고 적극적일까요? 나이 어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수는 젊은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무조건 이긴다라고 내가 누차 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음양론만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뭐였습니까? 30대, 이 뭐죠?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이 보수의 성향이 커진 것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위기를 느끼는 쪽은 진보 쪽입니다. 굉장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왜? 이런 학문적 논리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생겼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학문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양의 이치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정치권에서도 바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음과 양,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양에, 우리한테 와닿는 성향적으로는 양은 굉장히 외향적이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다.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면 이 다자가 여러 사람들이 만남. 그죠? 진보. 양이란 것은 굉장히 행동지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적인, 음은 굉장히 양에 비해서 내성적이죠. 양이 외향적이니까 음은 굉장히 내성적이다. 그러면서도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다. 안정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런 게거든요. 그럼 만남을, 이 양은 굉장히 행동지향적이고 뭐 이렇다 하면은 음은 이제 이 안정적인 거죠. 굉장히 그러한 점을 띄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주 4개 기둥의 8글자 중에서도 음과 양으로 분류가 다 되거든요. 그럼 그 음양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 먼저 딱 보면 이 사람은 사주 8글자 속에는 양의 기가 많구나. 또 이 사람은 음의 기운이 더 많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성향을 벌써 알 수 있다는 거죠. 반은. 그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음기가 지나신 사람들은 양기가 필요할 것이고, 서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게 조화거든. 조화. 음양의 조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불을 지피려고 하면 불은 이미 여기서 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을 지피려고 하면 음이라는 것이 자양분이 있어야 불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양은 있을 수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측면에서. 자, 촛불을 킨다고 초가 다 녹고 나면 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농을 기름을 공급을 해줘야 불이 살아날 거예요. 그죠? 불이 점점 꺼진다. 그러면 양기가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양기가 왜 떨어진다는 거예요? 양의 기운이 지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기가 약하기 때문에 양기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뭘 보충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양기 떨어졌다 하면 그 표현을 양기가 떨어졌다 하면은 가서 보약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약 중에서도 뜨거운 보약이 인삼이나 이런 게 이 열을 해서 막 태우는 그런 보약이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음기를 보충시키는 보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서로 이 상생작용을 한다는 거죠. 여기 균형을 이루게끔 한다는 이거거든요. 그리고 음양의 가장 근본적인 이치는 계속 움직이지만, 그 우리 인간들한테 와닿는 것은 하늘은 양이고 땅이 음이라면, 그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생명체가 살아나가면서 음양의 기운들을 골고루 다 영향을 받을 텐데, 그래 양기를 지나치게 받았으면은 음의 기운으로 보충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 음의 기운이 지대하게 많다면은 양의 기운을 많이 받아서 얻은 것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양은 행동지향적이라면 음은 생각지향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행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게 맞겠죠. 이게 음양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음과 양은 분명히 분별하지만 한 곳에서 같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사주 속에서 이 사람은 음적인 체질, 이 사람은 양적인 체질, 이런 것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시간 관계에서, 예. 4개 똑같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4개 똑같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자, 절대적으로 우리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기운의 정도는 같을 수가 없거든요. 사주 8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물론 거의 비슷할 수도 있겠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잘 통제하면서 잘 융화를 해가면서 잘 조절된 사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는 분명히 뭔가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부족함이 없이 뭔가를 할 일을 짜맞춰 나가면서 할 일이 있게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나, 안 이루어져 있나. 잘 이루어져 있다라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사주가 또 할 일이 분명히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음양의 시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